소리 지르지 말고 차에 타. 아저씨, 저 집에 보내주세요. 한 중년의 남성과 나이 어린 소녀의 대화였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유튜버 제시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할리우드가 있는 곳입니다. 영화 산업의 도시인 만큼 어릴 적부터 영상을 많이 접하였고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는 영상도 좋아하는 반면 뷰티에도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메이크업 전문 학교 시네마 메이크업 스쿨을 다니면서 영상과 뷰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네마 메이크업 스쿨은 영화 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제 메이크업 전문 학교로 특수분장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메이크업 교육기관이랍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번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고 좀 더 폭넓은 메이크업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메이크업의 참고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다 보니 다른 나라 영상까지 찾게 되었죠. 그리고 발견한 영상은 한국의 메이크업을 하면서 소통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순간 내가 바로 찾고 있는 뷰티와 영상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이 바로 유튜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영상에 집착하냐고요? 왜냐면 뷰티에 관심도 있긴 하지만 평소에 피부가 좋다는 말과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며 얼굴에 자신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해요. 한국의 K-뷰티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영상으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화장법과 반대로 한국의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움과 오히려 화려함을 뺀 내추럴함은 더욱 제 맘을 이끌었죠. 그 이후 한국의 뷰티는 제가 영상으로 다 설렵할 정도로 많이 시청을 한 후 제 채널을 만들어 유튜버의 첫 행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메이크업 영상을 올린 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전 5만 명이라는 구독자님들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한다면 실패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느껴졌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구독자와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차차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는 시네마 메이크업 스쿨 교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제시카 이번에 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너가 한국의 뷰티에 관심이 많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잖니? 이번에 한국 다녀와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해외 교육 연수라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그 소중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긴 하나 한편으론 걱정도 되기도 하였어요. 한국은 처음인데 과연 저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하였고요. 요즘 들어 다른 나라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특히나 한국에 대한 영상은 더욱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요즘 한국의 길거리가 걱정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의 칼부림으로 인해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흉기로 위협을 범하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살인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정말 도시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요? 한국을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손 쓸 수도 없이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하였어요. 이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론 좋은 기회인데 포기하기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고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다신 떠올리기도 싫지만 어릴 적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막상 당해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15세인 저는 학교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차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접근하였어요. 차에서 내린 60세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은 저에게 다가와 총을 겨누고 자기 차에 타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차에 탄 저는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모른 채 차에 감금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순간 잠이 들었다 깬 저는 잠깐 자리를 비운 범인이 주위에 없다는 걸 알아차린 후 종이에 구해주세요 help me 라고 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제가 적은 종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전 납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발견 직후 경찰은 곧바로 범인을 추적하였으며 인근 세탁소에 자신의 옷을 빨고 있던 범인을 발견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면 전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트라우마로 집 이외의 거리를 다니기 힘들었겠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 이런 일을 겪었고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하였지만 낯선 나라에 혼자 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결정하여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 고민을 알아차린 부모님께서는 제시카, 너가 혼자서 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건 우리도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그 걱정보단 한편으론 너에게 온 기회도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을까? 너가 노력해서 만든 유튜브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번 해외 연수로 인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아. 부모님 말씀을 들은 저는 긴 고민 끝에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나.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1시간 거리이고 그리고 공항에서 한국까지 13시간 총 1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잔뜩 다운받아두고 기내에서 내내 드라마를 봤어요. 한국의 색채가 묻어나는 한복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 내용에 푹 빠졌죠. 길고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이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입국 심사장은 여행객들로 줄지어 있어 어디가 출구인지 모를 정도로 붐볐답니다. 한참 기다릴 거라 생각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금세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마침 딱 제 차례가 다 되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항 직원분들은 일 처리를 해주셨어요. 친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한국에 대해 한 번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일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거든요. 걱정했던 거와 달리 너무 편안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제가 한국에서 지낼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인 삼성역으로 향했죠.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서툴지만 한국어로 물어물어 삼성역을 찾았는데 한국 지하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너무 깨끗한 내부 그리고 안전함을 보장하는 스크린도어. 미국에서는 승강장 안전문이 없는데 그로 인해 추락사고가 나는 등 안전에 취약했거든요. 그리고 벽면에 알기 쉽게 지하철 호선들을 정리해놓은 푯말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쉽게 이용하기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답니다. 삼성역에서 강남역으로 도착하였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긴 비행으로 인해 지쳐있던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친절한 사장님, 그리고 저와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쓰는 다른 외국인 여행객을 소개도 해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 있는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하였는데 친절한 사장님과 저와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또래로 보이는 영국 여성분으로 인해서 이번 한국의 여행은 정말 설렘으로 더욱 가득 찼어요. 기내식만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마침 그때 사장님께서 혹시 식사하셨을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 너무 배고파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라고 바로 대답하였죠. 한국에 있는 내내 한국식 음식을 여러 가지 맛볼 계획이거든요. 사장님께서 음식을 하시는 동안 제가 머무를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방은 2층으로 폭신한 원목의 침대와 그리고 넉넉하게 옷을 걸 수 있는 행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 그리고 거울 없는 게 없었습니다.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거는 다 있는 듯 했어요. 방을 돌아보고 짐 정리를 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식사가 다 되었다며 부르셨어요. 준비하신 음식으로는 들기름맛 국수, 그리고 파전. 처음에 이게 뭘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맛을 보니 설명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고소한 한국의 들기름으로 국수를 요리하였으며 하나는 미국의 피자를 한국 버전으로 만든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저 한국 음식 체질일까요? 남김없이 싹 다 먹었네요. 외국인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는 한국 전통 요리를 맛보여주고 싶다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사장님께서 오늘 뭐 할 거냐고, 오늘은 별 계획이 없다고 하니 대뜸 한국의 중심인 강남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도 인근에 메이크업 스쿨도 있어서 무척 궁금하긴 했었는데 사장님의 제안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났어요. 늦은 저녁이었지만 강남의 밤거리는 엄청 화려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생각했던 서울의 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혹시나 요즘 떠들썩한 그 사건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지 않을까? 연수 내내 잘 다니지도 못하면 어떠하지 생각도 해보았는데 막상 오니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니 한숨 놓을 수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요즘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네요? 라고 했더니 한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긴 했지만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수사, 그리고 골목마다 여러 대의 CCTV로 한국은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길목에 어디를 봐도 CCTV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 CCTV로 실시간으로 상황실 보고도 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범인을 찾기 위해 많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거리를 다니면서 한국의 치안에 대해 좋은 점을 많이 알았고 엄청 안전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사장님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성 두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고는 저희 여성안심 귀갓길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해드려도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여성의 밤 귀갓길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정책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니 선진국인 저희 나라보다 한국은 위험한 밤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있다니 너무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저희 나라도 저런 정책이 도입되었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놀라울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까? 앞으로의 저의 한국 생활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 두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과 저는 안전하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 대한 많은 걱정과 선입견이 있었지만 차차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혼자 낯선 나라에 오게 되었지만 열심히 학교에서 뷰티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제가 더욱 기대되고 더욱 성장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래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 때는 한국분들도 알아볼 수 있는 유튜버가 되어 또 사연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시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릴 적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극복함으로써 자신과 잘 맞는 일을 찾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본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인생의 한 고비가 찾아왔을 땐 절망보단 버티고 이겨내는 어떠한 한 원동력을 찾아 희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 하루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며 오늘의 감동 무비 마무리하겠습니다.